프랑스 파리의 한 길거리. 젊은 남성 무리와 한 가족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성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곳에 있던 동양인 남성이 진정시켜 보려 애써보지만 오히려 젊은 남성 한 명이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무슨 영문인지 주먹을 휘두르던 남성이 갑자기 픽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며 동양인 남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 살고 있는 리비오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내는 안타깝게도 무장강도의 침입으로 총에 맞아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든 사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졌기에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일상생활이 힘들었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한참 동안을 술에 의존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딸들이 저에게 다가와 우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확 들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제 삶은 오로지 딸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라 그런 건지 일찍 철이 든 딸을 보면 종종 마음이 아프기도 했죠. 보통은 저에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낼 법도 할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딸들에게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으니까요. 자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제 속을 썩이는 일이 한 번도 없는 착한 딸들이었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공부도 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견하기만 할 뿐이었죠. 종종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조금은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현명하게 행동할 것을 알았기에 저 역시 응원하는 말들도 해주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2딸 모두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딸인 리나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전에도 남자친구가 생겼다가 헤어졌다고 하는 몇 번의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동양인을 만나고 있다는 소리에 놀라게 되었죠. 평소에 인종에 대해 차별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의 이미지는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덩치가 작고 왜소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에 리나가 동양인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만나지 않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것은 다 상관없어도 딸을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남성이기를 원해왔어요. 저 역시도 아내를 잃고 나서 딸은 무슨 상황이 와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격투기를 배우며 몸을 단련했죠. 그렇게 리나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를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으나 리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 동양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리에 아빠를 소개해준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엄격하지 않고 보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인지 동양인과의 결혼을 한다고 말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저는 리나에게 만나보겠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아 헤어지도록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인 건 잘 알고 있지만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도 있었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저를 조금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작정 동양인이라고 해서 반대했던 것은 지금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진 남성은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한국인 준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키도 작고 덩치도 왜소할 거라는 제 생각과는 달리 저보다도 훨씬 크고 덩치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상이 좋아서 놀랐죠. 하지만 그뿐이었을 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준수는 저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공손하게 행동했지만 그 행동마저도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리나가 가식적인 모습에 이끌렸던 것은 아닌지 참 바보 같은 생각마저 했었죠. 그렇게 만남 후부터 계속하여 은연중에 싫다는 티를 내곤 했어요.
리나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남자친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남자친구의 자랑만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키와 덩치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리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러웠죠. 허우대만 멀쩡하고 비리비리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준수와 만남을 가진 뒤로부터는 리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준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리나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했죠. 준수를 보고 있자니 어디 가서 제 한 몸조차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았기에 이 결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동양인들은 겁이 많고 약하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내뱉고 은연중에 준수를 무시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어요. 하지만 준수는 그런 저를 보며 한 번이라도 화낼 법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의를 차리며 공경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무시하는 말을 했음에도 아무 말 못하고 참고 있는 모습마저 안 좋게 보여 더더욱 실망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리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을 해와서 더욱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준수에게 마음을 완전히 여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생일이 찾아오고 리나와 준수는 저를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과 준수와 함께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죠.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차를 주차해둔 곳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젊은 남성 여러 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라면 좋게 해결하고 지나갔을 일들을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하다 보니 상황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준수는 흥분한 제 모습을 보며 저를 진정시키며 리나와 막내딸을 뒤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이 상황을 좋게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은 남성들 또한 흥분한 모습에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먹을 휘두르자 갑자기 준수가 자세를 잡더니 발차기 한 방에 앞에 있던 남성이 픽 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앞에 있던 남자 한 명이 기절한 모습을 보이자 주위에 있던 남성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저 역시 준수를 보며 너무 놀라서 흥분한 마음이 한순간에 가라앉더군요. 앞에 있던 젊은 남성 무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남성 무리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어쩔 수 없었다며 기절시킨 건 미안하다는 소리와 함께 대화를 통해 좋게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시비 걸었던 남성들은 빠르게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저희는 준수 덕분에 안전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약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준수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태권도 선수를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무시하는 말들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참았냐고 물어보자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달가울 수가 없을 테고 리나를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참을 수 있다는 말에 감동을 했죠. 그리고 아까는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주먹을 휘둘러서 어쩔 수 없었지만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를 제압하기보다는 충분히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딸들만 아니었다면 나도 좋게 풀어나갔을 텐데라는 말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준수는 그런 절 보며 자신이었더라도 가족이 연결된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며 정말 멋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며 칭찬을 해주더군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준수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예의도 바를 뿐더러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몸도 마음도 강한 남자가 준수였죠. 그날 이후로 리나와 준수의 결혼을 기분 좋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준수에게도 그동안 못난 행동을 보여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도 했죠. 이제는 저에게 딸만 있는 것이 아닌 아들 같은 든든한 사위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준수와 리나는 대학교를 졸업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리고 아쉽게도 프랑스가 아닌 한국에서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준수라면 그곳이 어디든 리나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준수에게 이야기를 듣기로는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만간 한국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
리나가 살게 될 한국을 직접 구경시켜준다는 말을 하여 기대 중입니다. 보면 볼수록 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 이제는 리나에게 준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농담을 종종 꺼낼 정도예요. 제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혹시나 저와 같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